지금 바로 경고하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이 너무 미쳐 있어서 마이클 잭슨이 무덤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칠 정도라고요. 지하세계 아래 로키는 아직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뿔 달린 미치광이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으면서 에이스를 직접 만나러 가기 직전인데도 저 둘이 나타난 순간부터 그를 괴롭혀온 질문을 기어이 꺼냅니다. 그는 샴록을 노려보며 빨간 머리 같은 해적과 천룡인이 어떻게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군코는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하지만 샴록은 직접 대답하기로 결심하고 샹크스가 집안을 버리고 떠난 자신의 남동생 쌍둥이라고 밝힙니다. 두 사람은 아직 아주 어릴 때 헤어졌다고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빨간 머리가 한때 주에스와 결혼하기 위해 실제로 돌아왔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썩어빠진 천룡인의 삶을 내던지고 이 더럽고 낮은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로키는 잠시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처리하다가 픽 웃음을 터뜨립니다. 우연히도 두 형제 모두 자신이 증오한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직후 그는 놈들이 죽인 동물들과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채 당한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안타깝게도 샴록의 인내심은 이미 한참 전에 바닥났습니다. 그는 직접 끝장을 내려 했지만 군코가 나서서 로키 같은 쓰레기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립니다. 이 덥수룩한 자식은 동의하며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곤 검을 뽑아 머리 3개 달린 핏불, 즉 케르베로스를 소환합니다. 이쪽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반려동물이지 로키가 곁에 두는 분홍색 원숭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 악마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립니다. 세 머리 각각이 입에 검을 물고 있고 그 위압감이 어찌나 공포스러운지 로키마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군코는 이 자리에 더 오래 있으면 곧 발각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령관에게 자신들의 기척을 숨기라고 지시하며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리본과 화살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샴록은 케르베로스의 세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머리는 소형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쏘아 올려주고 나머지 몸통은 연기로 변해 즉시 검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새에 올라타 지하세계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샴록은 뒤를 돌아보며 로키에게 살아남으면 원할 때 언제든지 복수하러 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로키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겨진 세 머리가 먹이를 에워싼 늑대들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니까요. 여전히 입에 검을 문 채 세 머리는 세계의 유성처럼 내리꽂힙니다. 로키는 쇠사슬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이런 악몽 같은 공격은 자신조차 버틸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천룡인들이 증오스럽다고 절규하며 세 개의 검이 동시에 그의 몸을 꿰뚫어 배에 구멍 3개가 뚫린 거대한 인간 바늘꽂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인은 이너섬에서 스카이피아까지 들릴 정도로 큰 비명을 지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신의 기사를 원피스 역대 최대 겁쟁이로 부르기에 아직 이른 건가요? 그들은 단순히 로키를 때린 게 아니라 로키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일생일대의 응징을 퍼부었으니까요. 저들은 모르겠죠. 만약 이 괴물이 자유로웠다면 빵가루를 묻혀 튀겨서 뼈까지 씹어 디저트로 먹어치웠을 거라는 사실을. 한편 비행 중에 샴록과 군코는 거인족 전체를 즉시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전사들의 아이들을 납치해 인질로 이용하려는 계획이죠. 이 미치광이들은 매화마다 점점 더 미친 계획을 짜내네요. 세상에. 하지만 그러려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간머리는 군코에게 엘바프로 더 많은 신의 기사들을 소환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헤럴드의 성으로 돌아가면 루피가 마침내 쓰러져 있던 거인 병사들을 깨웁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샹크스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하고 루피는 즉시 폭발합니다. 샹크스는 그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멋지고 의리 있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간머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미는 선장이 그토록 격분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샹크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즉시 반박하며 누군가가 벨메르를 비난했다면 나미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미는 이름을 완전히 망쳤다며 루피를 정정해줍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요. 그런 다음 병사들은 자기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샹크스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형제였을 수도 있다고요. 루피는 샹크스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분명히 좋은 사람,
무고한 사람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득 샹크스가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빨간 머리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해적선 위에서 보냈을 거라고,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그에게 유일한 진짜 가족이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버기를 빼고 모든 사람이 다요. 성 밖에서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성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피가 전성기 때라도 상대하기 버거울 정도로 강력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섬 반대편에서는 프랑키와 리플리가 마침내 전설의 보물나무 아담에 도착합니다. 사이보그는 거의 제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예전에 아담 목재 한 조각을 사는데 2억이나 들었는데 여기엔 그 목재가 넘쳐나니까요. 바로 그 목재, 써니홀을 만드는 데 쓴 바로 그겁니다. 리플리는 바깥에서 그게 그렇게 비싸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당장 팔아치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행위를 막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소울이 이 나무는 신성하기 때문에 절대 베어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프랑키가 소울을 너무나 완벽하게 흉내내자 거인 여성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나무 줄기에 믿기 어려울 만큼 희귀한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 거의 전체를 뒤덮은 세밀한 묘사로 가득한 거대한 벽화입니다. 리플리는 거인족이 이 그림들을 아주 오래전 아이들이 그린 것이라고 믿으며 수세기에 걸쳐 나무와 함께 화석화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이 장소는 엘바프 최고의 역사적 보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800년에서 900년 전 것으로 공백의 색이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랑키는 로빈이 반드시 이걸 봐야 한다는 걸 즉시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림 속의 모든 이가 거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플리도 동의합니다. 그녀는 거인족이 역사적으로 많은 종족과 싸웠지만 그 시기에 다른 종족과 함께 살았거나 동맹을 맺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그림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놀고 바다코끼리 학교 교장은 낮잠을 잡니다. 노인네도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요. 같은 시각 올빼미 도서관 안에서는 소울이 마침내 엘바프의 성스러운 경전 할리를 꺼내옵니다. 그 책에서 먼지가 어찌나 많이 날리는지 도서관이 거의 사하라 사막이 될 뻔했습니다. 그 책에는 회상 장면에서 쿠마의 교회에 등장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울은 이 책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니카가 폭군 신이라고 믿고 어떤 이들은 해방의 신이라 하고 파괴의 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할리는 세 개의 장으로 나뉩니다. 각각 다른 세계를 나타내며 세 번째 장은 현재의 세계와 앞으로 일어날 일, 마치 예언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울은 모든 이야기에서 니카는 항상 모든 이에게 미소를 가져다주는 전설의 춤을 추며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회 때 거인 전사들이 추었던 것과 똑같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후 로빈이 첫 번째 세계의 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는 불길이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금지된 태양에 닿으려 했습니다. 노예들이 기도하자 태양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지의 신이 격노했습니다. 지옥불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에 빠뜨렸고 두 신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공허에서 태어났지만 숲의 신이 악마들을 대지에 풀어놓았습니다. 태양 자체가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반달의 사람들은 꿈꾸었습니다. 인간들은 태양을 파괴함으로써 신의 경지에 오르려 했지만 그것은 바다의 신의 분노를 완전히 깨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신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 번째 세계에 도달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계, 그 안에서 슬픔에 잠긴 그림자가 약속된 날을 기다리며 달이 음악 부서지는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태양신은 춤추고 웃으며 세계를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이끕니다. 하지만 결국 태양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신이 마침내 만날 것입니다. 프랑키가 발견한 벽화는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태양신, 루피가 서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세계를 어둠에 빠뜨리고 모든 이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폭군, 이무가 서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아담나무가 벽화를 반으로 나누며 서 있습니다. 그 위에는 용 한 마리가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뱀이 도시 전체를 삼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대한 방주에 왕과 천사들, 동물들이 타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에는 별 모양의 물체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 곁에는 거인족, 사무라이, 달의 부족 전사들, 밍크족, 바다 생물들에 둘러싸인 인어 공주, 천사들, 거대 로봇 에밋과 놀랍도록 흡사한 인물, 음악, 그리고 인간 선단 전체가 펼쳐집니다.
그중 하나에는 알라바스타의 문양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오다는 말 그대로 800년 된 나무 줄기에 원피스의 결말을 그려넣고서는 기본적으로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하고 내뱉은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